지난 여름 이스트 텍사스의 한 부두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 낚싯대와 덕트 테이프와 기도에 의지해 겨우 붙어 있는 녹슨 태클 박스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탐기도, 트롤링 모터도, 보트의 어항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셔츠 주머니 속 작은 구리선 코일과 낚시 전자제품 산업 전체가 당신이 결코 알기를 바라지 않는 비밀뿐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그 호수에서 메기 19마리를 낚아 올렸고 6만 달러짜리 베스보트에 탄 세 남자는 정확히 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월터 심스였고 그는 1958년 주말마다 사빈강에서 낚시를 하던 제임스라는 흑인 전기공에게서 그 비법을 배웠습니다. 제임스는 30년 동안 이스트 텍사스 전역의 주택과 공장에 배선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금속들이 습기 속에서 서로 닿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그는 월터에게 어떤 낚시 가게도 알려주지 않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낚싯바늘에 구리선을 감고 나머지는 물이 알아서 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월터는 다음 날 아침 직접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그 남자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월터가 발견하고 이후 과학이 확인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은 낚시 산업이 묻어버리고 싶었던 지식을 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곳이 처음이시라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매주 밝혀지는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낚싯바늘에 감긴 단순한 구리선 조각은 물속에서 물고기가 거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전기장을 만듭니다. 이것은 민간 전설도 아니고 노인들의 낚시 신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기화학이며 모든 단어 뒤에는 확실한 과학이 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 연구원들은 2008년 서로 다른 금속 간의 갈바닉 상호작용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구리가 물속에서 낚싯바늘의 강철에 닿을 때 일어나는 일은 낚시 산업이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두 금속은 전기화학자들이 갈바닉 커플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구리는 갈바닉 계열 차트에서 강철보다 위에 위치합니다. 이 전기적 귀금속성의 차이는 두 금속 사이에 약 0.3볼트의 연속적인 미세 전류를 생성합니다. 0.3볼트는 물고기 생물학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미미하게 들립니다. 모든 물고기의 양쪽 측면을 따라 흐르는 측선 시스템에는 신경구라고 불리는 수천 개의 특수 전기수용기 세포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단 1마이크로볼트만큼 작은 전기적 변화도 감지합니다. 300천 마이크로볼트를 생성하는 갈바닉 커플은 호수 전체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저녁 식사종과 같습니다. 이 신호는 항상 낚싯바늘에서 모든 방향으로 방출됩니다. 그것은 어떤 화학적 냄새보다 물을 훨씬 더 잘 통과합니다. 어떤 루어도, 어떤 유인 스프레이도, 어떤 비싼 전자장치도 이것과 견줄 수 없습니다. 특히 메기는 움직이는 전기 감지 기계입니다. 그들의 수염에는 각각 20,000개 이상의 전기 수용기 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월터는 낚싯바늘에 구리가 있으면 메기가 개처럼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구리선 비법은 현대 태클 산업이 완전히 묻어버리려고 수십 년을 노력해온 12가지 갈바닉 기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앵글러의 금고, 앵글러스 볼트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갈바닉 미끼에 잊혀진 완전한 무기, 어탐기를 완전히 불필요하게 만드는 물읽기 방법, 그리고 몇 푼 들고 상점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조상들의 공식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비디오 바로 아래 설명의 첫 번째 링크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속 머무세요. 왜냐하면 다음으로 당신의 어획량을 3배로 늘리거나 구리를 낭비하는 것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산업이 당신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스프로숍, 조던 베스프로숍스과 카벨라스, 차벨라스는 미끼 물고기의 존재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물속으로 전기 신호를 내보내는 전자 물고기 유인 장치를 판매합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은 $80부터 시작하여 $300까지 나갑니다. 배터리는 재충전해야 하기 전까지 아마 8시간 정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2년마다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당신의 것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어떤 철물점에서든 1피트의 구리선은 11센트입니다. 11센트는 배터리 없이 그들의 $80짜리 장치가 하는 일을 합니다. 하루 24시간 작동하며 재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스프로숍은 작년에 $8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전자제품 부서에서만 나옵니다. 카벨라스는 2017년에 이들과 합병하여 더욱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다른 어떤 곳보다 미국 낚시 시장의 더 많은 부분을 통제합니다. 만약 미국의 모든 낚시꾼이 11센트짜리 구리선이 그들의 가장 수익성 높은 제품 라인을 대체한다는 것을 안다면 전체 사업 모델은 붕괴될 것입니다. 그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낚시에 적용된 기본 경제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미국 어떤 상점 진열대에서도 이 정보를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월터 심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전기공 친구는 58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정확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월터 심스가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저는 종별로 나누어 설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마다 구리선이 강철, 낚싯바늘에서 생성하는 전기 신호에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올바른 종류의 구리선이 필요합니다. 어떤 철물점에 가서 단단한 구리 전기선을 찾으세요. 10게이지 또는 15게이지에 코팅되지 않은 맨 구리선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코팅이 전류를 차단하므로 절연 전선을 사용하지 마세요. 구리 튜빙은 낚싯바늘에 너무 두껍고 무거움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어떤 종류의 코팅도 없는 맨 단단한 구리선이어야 합니다. 3피트짜리 조각은 대부분의 철물점에서 약 11센트이며 3피트면 30개 이상의 낚싯바늘을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구리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월터가 50년 이상 따라온 단계별 과정입니다. 스풀에서 약 2인치 길이의 구리선을 자릅니다. 전선의 한쪽 끝을 낚싯바늘의 눈 아래 부분에 있는 줄기에 대고 잡습니다. 꾸준한 압력을 가하여 전선을 줄기 주위에 단단히 감기 시작합니다. 전선 한 바퀴마다 틈이 없이 정확히 5바퀴를 완전히 감습니다. 5바퀴는 월터가 수백 번의 낚시 여행에서 테스트한 횟수입니다. 5바퀴 미만이면 신호를 생성할 충분한 금속 접촉이 없습니다. 7바퀴를 초과하면 너무 많은 무게가 추가되어 낚싯바늘의 균형을 바꿉니다. 5바퀴는 최대의 갈바닉 출력을 위한 이상적인 접촉면을 만듭니다. 감은 후 전선의 끝부분을 마지막 바퀴 위로 접어 고정합니다. 구리선 위에 접착제, 납땜, 테이프 또는 어떤 코팅도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구리와 강철 사이에 맨 금속대, 금속 접촉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접촉점을 무엇이든 덮으면 전기 신호는 사라집니다. 이제 어떤 미국 종들이 가장 잘 반응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매기는 민물에서 전기 감지의 독보적인 왕입니다. 그들의 수염은 북미 어디에서든 민물고기 종에서 발견되는 가장 진보된 전기 수용기 세포로 덮여 있습니다. 구리 밑에 전류가 낚싯바늘 주변의 물을 통해 퍼져나갈 때 채널 매기는 40피트가 넘는 거리에서
그 신호를 감지합니다. 월터는 이스트 텍사스에서 구리를 사용했을 때, 구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메기를 잡았습니다. 컷 미끼나 닭간과 함께 18개이지 전선 5바퀴를 사용하세요. 전기 신호가 그들을 유인하고 미끼 냄새가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크라피도 구리선에 매우 잘 반응하며 특히 잔잔한 호수물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측선은 미세한 정의 변화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합니다. 낚시 바늘을 충분히 가볍게 유지하기 위해 50게이지 전선에 4바퀴만 감으세요. 크라피는 섬세하게 물고 무거운 낚시 바늘은 매번 그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월터는 최고의 크라피 조과를 위해 작은 미끼와 함께 구리 감은 낚시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블루킬도 따뜻한 얕은 물에서 갈바닉 신호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지렁이 조각과 함께 20게이지 전선 5바퀴가 핵심입니다. 전기 신호가 그들을 가까이 유인하고 지렁이가 물도록 자극합니다. 이제 구리선이 빛을 발하지 않는 매우 인기 있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크니베스는 거의 전적으로 움직임을 쫓는 시각 포식자입니다. 구리에서 나오는 미묘한 전기장은 그들의 공격 본능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크니베스를 목표로 한다면 이것은 오늘 당신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직함이 이 정보를 상점에서 얻는 정보와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월터가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한 가지 중요한 세부사항은 수온이 정의 신호가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은 따뜻한 물보다 전기를 덜 효율적으로 전도합니다. 이른 아침, 수온이 가장 낮은 지점에 있을 때 갈바닉 신호는 낚싯바늘에서 멀리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의 감각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차가운 물에서 예민해집니다. 따라서 짧은 범위도 물고기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여전히 작동합니다. 최적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입니다. 이때 수온이 최고조에 달하고 전도율이 최대 범위에 도달합니다. 월터는 이 시간을 전기 시간이라고 불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낚시를 했습니다. 구리선과 유지 보수에 대해 알아야 할 한 가지 더. 구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되어 녹청이라고 불리는 녹색층을 형성합니다. 이 녹색 코팅은 구리를 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부터 천천히 절연시킵니다. 약 5-6번의 낚시 여행 후 신호는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각 여행 전에 칼로 구리를 가볍게 긁어내세요. 녹색층을 제거하고 접촉을 위해 아래의 신선한 맨 구리를 노출시키세요. 아니면 몇 번의 여행마다 전선을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낚싯바늘 하나당 11센트면 당신이 지금까지 산 어떤 미끼보다 저렴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11센트짜리 구리선은 물속에서 물고기가 4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선을 통해 감지하는 전기 신호를 생성합니다. 배터리도 충전기도 설명서도 구독도 계획된 노후화도 없습니다. 사빈 강의한 흑인 전기공이 1958년에 이것을 알아냈고 태클 산업은 지난 60년 동안 당신에게 대안을 팔았습니다. 최고의 낚시 지식은 항상 물을 관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지. 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포장을 디자인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옛 어르신들이 숙달했고 산업이 묻어버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12가지 갈바닉 기술 모두에 접근하고 싶다면 앵글러의 금고에는 각 기술이 종별 차트, 연결성 테이블, 계절별 시기 가이드가 포함되어 가능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 바로 아래 설명에 첫 번째 링크에 있습니다. 모든 구독은
산업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을 살려냅니다.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고 이것을 들어야 할 친구에게 보내세요. 11센트짜리 구리선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전자장치보다 물고기를 더 잘 잡으니까요. 월터 심슨은 50년 동안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태클박스 안에 간단한 도구들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고 했던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당신의 낚싯줄을 들이우세요. 다음 지식의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